직장인들이라면 아침에 출근해서 모닝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 점심때 점심 먹고 한 잔, 그리고 오후에 정신이 몽롱할 때 한 3, 4시에 한 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한 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한 3잔 이상은 기본적으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도 작년도 한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405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전 세계 평균치인 105잔보다 훨씬 높고, 미국인들의 하루 1인 소비량인 318잔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늦은 시간에도 커피숍이 영업을 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저녁에도 커피를 마시는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각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잘 마시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인들의 커피 사량은 좀 유별난 것 같아요. 저도 3년 전에는 하루에 3잔은 기본으로 마셨었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커피를 끊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3잔 이상 마시던 커피를 하루아침에 끊은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생각 없이 마시지만 매일 마시는 이 커피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커피를 끊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치아 건강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원래 이가 안 좋기도 했는데 갱년기 들어서면서부터 치아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치주염도 심해지고 이가 시린 것도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커피가 대표적인 산성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산성식품이나 음료는 치아에 있는 에나멜 부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에나멜 부분이 안 좋아지면 충치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 민감성 치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커피 외에도 보통 설탕이나 크림 같은 것들을 넣어서 먹으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촉진을 해서 체내 수분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입안에 있는 수분도 감소시켜서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구강 건조증은 충치하고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입냄새의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커피를 빨대로 마시거나 입안을 먹은 다음에 입안을 헹구거나, 그리고 아메리카노, 커피나 크림 없이 먹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원래 산성 성분을 없애거나 구강 건조 등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없앨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3잔 마시던 커피를 하루아침에 끊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골다공증 때문인데요. 그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슘과 철분, 아연 등이라고 하는데요. 철분과 아연은 커피에 의해서 흡수가 방해되는 대표적인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이 배출되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은 커피에 있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권고한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인데요.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카페인 섭취량은 350mg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권고량 이하로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뼈의 밀도가 낮아질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에는 보통 100에서 300ml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하루에 커피는 3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비만 때문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수면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성인에서 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특히 복부 비만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갱년기 때문에 특히 복부 쪽에 체지방이 많이 쌓이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더 늘어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이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체중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그렐린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잔 경우에는 렙틴 수치는 감소를 하고 그렐린 수치는 증가를 해서 과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여서 체지방 축적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도 복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모두 배출하기 위해서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저 같은 경우는 숙면을 잘 취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카페인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잠자기 전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카페인 민감도가 낮은 분들도 커피를 드시지 않고 잠을 청하게 되면 훨씬 더 숙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커피만큼 논쟁이 많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음식도 식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이유 때문에 커피를 끊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효과를 본 거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정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커피 대신에 물을 마시면서 신진대사가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로도도 훨씬 덜해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업무 집중도가 낮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런 분들은 커피 대신에 비타민 C를 드시게 되면 커피와 같은 각성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갱년기 정보는 아래 링크 꼭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